파키스탄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파키스탄을 사랑합니다. 야,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한번 보자. 계속해서. 외교를 통해 그리고 중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바로 이 순간 스위스에서 첫 번째 직접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 자레드 쿠시너가 스위스의 브루겐시톡 스키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이란 측 대표들과 만나 전쟁 종식 협정에 관한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이디 웬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에 밝힌 모든 조건을 단순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테헤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요 주제는 레바논에서의 휴전체제 강화와 어쩌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레바논 휴전, 제재 해제, 이란 자산 동결 해제부터 논의해야 하며 그 후에야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이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이란에 의해 봉쇄되었지만 미국 군 당국은 이란의 해협 봉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해상 통로의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디 웬스는 오늘 이란 측과의 회담에서 그들이 해협 개방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협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번 방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어떤 협상에서도 제외되었지만 그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미 이스라엘이 트럼프와 이란 간의 모든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일요일 미국 부통령은 비트코프와 쿠슈너와 함께 처음으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이란인들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전쟁 종식 합의에 관한 첫 번째 협상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최소 60일 동안 이어질 일련의 만남 중 첫 번째라는 점입니다. 양측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에 관한 새로운 핵 합의에 서명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순간부터 이미 이것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자회견 초반에 제이디 벤스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정말로 복잡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벤스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는 카타르, 파키스탄, 이란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레바논 또는 헤즈볼라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은 레바논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았으며 이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 전면적인 전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이란은 협상 참여를 연기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을 발표했지만 토요일에 다시 전투가 벌어지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레바논에서의 전투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와 분리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레바논에서 군대 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급히 결론 내지 마시고 곧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단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인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바논 당국은 며칠 전 합의가 체결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과 만날 계획인데 아마도 이란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행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인용문을 이어 말씀드리면 우리 군대는 레바논의 황색선을 따라 있는 안전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테러리스트와 테러 인프라를 상대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휴전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안전지대 내 모든 진지에 남아있게 하며 이 안전지대는 이스라엘 북부의 마을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JJD 벤스와 백악관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 자레드 쿠시너는 먼저 파키스탄 총리와 만난 뒤 카타르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의 중재자인 파키스탄의 주요 장군과도 만났습니다. 이 장군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표들과 직접 만난 인물입니다. 곧이어 이란 대표단이 국회의장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이끄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자들과 유사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 카타르가 참여한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встреча с катарской.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기자들 앞에서 JJD 벤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그리고 이 나라와의 관계 변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중동에서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능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벤스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고 했고 트럼프도 그 해협이 몇 주간 열려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스는 그 해협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뒤에 벤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개 메시지를 추가했는데 트럼프는 이 메시지에서 이란인들에게 굳건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트럼프가 불과 3개월 전에는 그들을 테러리스트, 이란 정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이지기 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과 미국의 지도부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란 국민에게 손을 내밀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도부가 지역 불안정의 원인 역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약 그들이 장기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이 나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제이지기 벤스는 이번 만남을 역사적이라고 불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벤스가 파키스탄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쪽에 서 있었고 기자들에게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부자들에 따르면 이란 측은 협상 중 미국의 공동 사진 촬영과 공개적인 악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아직 그 화해에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새로운 관계 구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협상의 조건을 누가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란 대표 아바스 아라치는 회담 전에 이미 협상이 레바논에서의 휴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를 위해 제공하기로 약속한 예외 조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재 해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협상에서 바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대표들은 첫 번째 협상 라운드가 이란이 UN,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자국의 핵시설에 초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시설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그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인데 오늘 스위스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초청장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흐름은 사실 훨씬 더 미묘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어서 도널드의 인용문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이디 벤스는 이란인들과 만남 중이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돈을 많이 받는 대리 세력을 즉시 멈춰서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조심스럽게 압박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대놓고 말합니다. 레바논에서 군대 철수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말로 어떤 합의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헤즈볼라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매우 긴 협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양측은 이 협상을 위해 60일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60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 기간을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패치 인사이트라는 비공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내용들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에도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가입은 패트리온을 이용하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한 번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와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